그 부처님 말씀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선우가 중요하니 도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어떤 때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두 부분이 약간 매치가 안 되고 어떨 때 어떻게 적지적소의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모를 때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도반이 뭐 수행의 전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맥락을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또는 경전을 읽을 때는 그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부처님의 모든 어떤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탐진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마음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처의 풀처럼 혼자 가라 이럴 때는 주위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너무 이제 그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말을 하도록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은 거죠. 피하고 조금 접촉을 줄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도반이다 하면 법담을 하거나 불교에 대해서 나누거나 이러면서 그게 내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반이나 그런 지인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면 우리가 혼자서 고립돼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관계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잠시는 그게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에서 완전히 좀 너무 관계가 너무 없다 보면 사회생활 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 나에게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거나 또 명상을 해나가고 법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 수준에서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좋은 영향을 이건 불교 수행뿐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관계하면 좋은 거죠. 우리 불교 공부를 수행한다면 도반들이랄까 이런 어떤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거나 법담을 나누거나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꾸준하게 불교 공부를 해나가고 명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균형 잡힌 어떤 인간관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해서 인간관계 다 끊고 혼자만 수행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내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을 아주 내가 소중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을 내가 어디 쓰느냐의 문제거든,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얼만큼 가치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내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제 사는 거 맞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가지를 좀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본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린 내 수행자의 상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머릿속에 그려진 이상적인 수행자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수행자가 부처님이 그래 쉽게 해서 음악도 듣지 말라고 하고 춤도 추지 말라고 하고 뭐 즐길 걸 즐기지 말라고 하고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음악도 듣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사실 그것도 수행의 차원에서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본인은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30분만 한단 말이죠. 하루에 30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건 이제 내 자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현재 수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내 상황은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이대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보고서 여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하는데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방학을 하면 뭐 숙제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계획을 세우면 왜 그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던 건 몰라 이제 동그랗게 이제 시간표를 만드는데 공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게 하루도 못 지켰다가 보니까 방학 동안 하루도 못 지키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현재 그 본인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그린 이상적인 학생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계획표를 짠 거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면 우리의 수행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짜는 게 좋죠. 머릿속에 막 이제 신심이 올라와서 막 그린 나의 어떤 수행자 이상적인 모습에다가 현실을 맞추려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가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수행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인공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수행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신감도 붙거든요. 내가 계획한 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덤으로 닿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어떤 부담 없이 명상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명상에 재미도 생기고 재미가 생기다 보면 또 명상도 훨씬 더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